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바닥에 석분 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바닥에 그 석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존에 있는 흙바닥 위에서 이렇게 비닐을 깔고 그 방통을 깔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안 좋아요. 이 석분은 쉽게 말해서 돌가루를 분쇄를 해서 얇은 입자로 만들어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가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얇은 석회가루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분쇄했는 그 가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방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그 흙바닥 위에 조금 더 내구성을 좀 증대시켜서 다져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고운 입자들이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단열이라든지 밑에서 올라오는 습을 어느 정도 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석분 밑에 꼭 비닐을 시공을 하시고 이 석분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고루고루 이렇게 많이 다져줘야 됩니다. 이 석분에 나중에 시멘트와 이렇게 이제 섞어서 다지게 되면은 강도가 되게 단단해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물을 수북하게 많이 뿌려줄 건데, 물을 뿌려주고 나면은 내일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조금 바닥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분을 깔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이 밟아줘야 됩니다. 뭐 진동기로 다지면 제일 좋긴 좋지만은, 여기는 그 면적 자체가 안에가 보신 것처럼 면적이 작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으로도 가능하고요. 소형 다진기로 다주셔도 뭐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다지고 물을 주고 또 다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똑같이 단열 작업을 하면서 철 와이메쉬를 깔고 엑셀 난방 배관을 넣고 이제 방통이라는 것을 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석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이제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고루고루 이렇게 많이 밟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밟아주고요. 비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죠. 밑에서 습이 올라오는 것을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분을 이렇게 많이 다지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레미탈 몰타를 붓게 되니까, 이 수분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 버리면 크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닐을 깔아 놓으면은 또 좋은 점이 수분 양생이라고 하죠. 촉촉한 가운데서 양생을 시키면은 크랙이 덜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도 한여름에 우리가 물을 계속 뿌려주는 이유가, 습한 공간에서 이렇게 습하게 양생을 시켜야지 얘네들이 크랙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기존에 있는 바닥에는 일반 흙바닥에 구들장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보통 크랙도 많이 가지만은,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바닥을 이렇게 통통 때려 보면은 퉁퉁 안에가 비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구들도 그렇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닥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평탕 작업을 하고 바닥의 내구성을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석분을 이제 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의 1차적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돌가루를 갈아서 나오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인터넷에 또 찾아보시면은 잘 나오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발로 많이 다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기존에 이렇게 배관을 여기서부터 인입을 해서 배관을 화장실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친 돌과 흙들 사이로 이런 이제 잔잔한 돌들이 많아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흙바닥이고요. 요거는 이제 석분을 이제 깔아놓은 부분인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는 것보다 그 우리가 리모델링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노출이 돼요. 거기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석분을 깔아 가지고 방바닥의 형태의 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저희가 왜 석분을 왜 안 깔았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방통 몰타를 치고 남은 부분의 일부분을 얇게 보호 몰타를 칠 겁니다. 보호 몰타를 치기 위해서 이 석분을 깔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왜 석분을 안 깔죠? 여기는 석분을 지금 굳이 깔 필요 없고 보호 몰타를 깔아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 굳이 깔지를 않습니다. 깔아도 돼요, 이 깊이만 나오면.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깊이가 단 차이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깔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그 석부문을 할 때 제일 가장 테두리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을 많이 밟아줘야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꺼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석분 마감선입니다. 근데 이 그 실을 쳐놨는 이 부분에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그 방통, 쉽게 말해서 몰탈 마감이 되는 방바닥이 마감이 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는 몰탈로 수평이 깨끗하게 나오면 되지만, 여기 있는 지금 석분에 대한 부분의 수평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수평을 해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석분만 깔았는데 뭔가 좀 방바닥의 형태가 나오고 그 집의 주거 공간의 형태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아파트 원룸식으로 그 주택 원룸식으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을 다운시켜 놨는 부분이라서 여기도 단 차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타일 마감을 하기 위해서 깊이를 최소한의 깊이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다 했었을 때는 여기하고 단 차이는 한 10cm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여기 바닥 또한 최소 한 5cm에서 깊은 곳 한 10cm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야지 물을 쓰고 올라오는 물이 넘치는 부분을 이제 차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석분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다 한 상태에서 여기서 물을 줍니다. 물을 수북하게 줘서 또 다시 한번 다집니다. 발로 많이 다지고 난 다음에 긴 잣대가 있어요. 잣대로 다시 깨끗하게 좌우로 이렇게 훑으면서 좌우로 이렇게 미장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고루고루 팽팽하게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극한다고 구조적으로 아주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뻑뻑하게 이제 굳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엑셀을 깔고 단열재 작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통 마감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물을 줄 때도 그 고루고루 넓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넓게 분포를 시켜서 어느 정도 물을 줘야 되냐,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촉촉하다, 전체적으로 물이 다 스며든 상태여야지만이 얘네들이 기포가 없이 밀실하게 얘네들이 공급 없이 밀착이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닥입니다. 그리고 이게 벽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GL 외부 내부에 있는 흙을 걷어내고 배관 작업을 다 하고 이렇게 뭐 배관이 들어가고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런 배관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배관 작업을 하고 배관 작업을 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모래로 흙으로 기존에 있는 흙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웁니다. 이 채우고 나서 이 부분을 맹동일하게 어느 정도 물을 줘서 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석분을 채우는 겁니다. 석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닥 마감 높이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5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전 하시는 분들도 이거 맞춰서 보통 5전 정도 하면은 좋겠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또 힘드니까 5전 정도로 해서 요 놈들을 채우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왜 자꾸 다져줘야 되냐면은 확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입자들이 모든 이렇게 골재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공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돌이 들어가서 요런 부분들을 다지게 되면은 이 공국이 사라지게 되겠죠. 아주 밀실하게 이렇게 이제 눌리겠죠. 기존에 깔아놨을 때는 높이가 뭐 5cm인데 이렇게 밟다 보면은 이게 한 4cm에서 한 3cm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다져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압축을 받게 되겠죠. 압축을 받게 돼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마지노선, 경계선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서 다짐을 다 한 상태에서 방통. 저희는 방통을 이게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엑셀을 이렇게 있습니다. 엑셀 상단 부위까지 저희가 한 4에서 5전 그리고 엑셀 두께까지 해서 총 이렇게 방바닥을 저희는 총 7cm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보일러 배관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열반사단 열재를 저희가 이제 깔 거예요. 보통 스티로폼을 까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리모델링 현장이다 보니까 높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5cm 단열 효과가 되는 열반사단 열재를 깔고 난방 배관을 깔고 그 전에 여기 이제 Y메시라는 이 철제를 깔겠죠. 이 엑셀을 묶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위에 얇은 망을 깝니다. 망을 깔다 보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되겠죠. 왜? 위에 몰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몰탈이 눌리게 되면 이렇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뭐 안 들어가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망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랙 방지를 위해서 망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으로 망을 쳐서 이렇게 마감 높이를 7cm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즉 이 방통 미장 마감 그 미장의 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석분을 넣는 거고요. 석분을 단단하게 다져주면서 1차 보호를 하게 되고 2차적으로 이 부분을 몰타를 채워서 최종적으로 방바닥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여기에 무거운 짐들을 올려놓아도 크랙도 이제 방지가 되고 방도 따뜻하고 그리고 이 석분의 얇은 입자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공국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단열성도 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파트에 그 보통 기포 콘크리트를 치거든요. 기포가 단열재를 안 깔고 기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기포를 만들어서 기포 콘크리트를 쳐서 그 위에 방통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어느 정도 방바닥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통을 이제 만든다. 그 석분을 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교육 영상은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올릴 테니까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깔아놨는 모습 말고 이렇게 그 석분이 지금 모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차로 운반돼서 오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골재고요. 요거는 석분입니다. 석분도 이렇게 한 차로
얼마씩 팝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석분이 한 차로 이렇게 배달이 되어서 옵니다. 이 석분을 방 안에다가 깔아서 우리가 깔아놓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깔아나는 과정은 이렇게 비닐을 깔고 석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기존에 물을 쓰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퉁퉁 치니까 통통 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닥하고 지금 이 흙 있죠, 흙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여서 통통통 안에 공국이 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침하도 되고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감하게 저희가 다 철거를 해서 비닐을 깔고 석분을 이렇게 다져주고 아주 얇게 또 그 몰타를 한번 칠 겁니다. 방통 몰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방수를 하고 시다지, 이게 일본 말이 싶은데 몰타를 치고 다시 그 시멘트 모래를 섞은 그 재료를 통해서 타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압축력도 단단하게 받고 튼튼한 바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방바닥의 모습이 이제 형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은 석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